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박영화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황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네,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 지원자입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 강민혁 멘토님, 어떤 회사인가요? 예, 아무래도 회사 내용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이제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뭐 와우패스라든지, 그리고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굉장히 또 유명한 고시닷컴을 운영하는 이러닝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기업이네요. 그런데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좀 직원 대우, 업무 환경이 어떤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박영화 멘토님,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뭐 중소기업은 일반 대기업처럼 이렇게 뭐 다양한 어떤 복지제도의 마련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유비온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스톡 옵션도 제시해주고 있고 또 교육회사답게 자기 개발에 대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자기가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뭐 그런 회사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적인 부분,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약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유비온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러한 교육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세계 시장을 좀 보면은 14년도 기준으로 70조 원 정도 될 정도로 네. 이러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기술 개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영역이 지속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면은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교육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교육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평생교육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이제 커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님들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취준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멘토님들 말씀처럼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 복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알아보면 괜찮은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원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온의 경우에는 정기 공채도 있지만 수시 채용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이런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해당 업계나 이렇게 해당 업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공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경력자 중심의 수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한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지원 시에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직무 중심으로 어필을 해서 나는 단기간에 그런 교육 없이도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직무 중심, 그리고요. 그렇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수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빨리 준비해서 빠르게 우리가 채용을 준비해야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채용의 과정에 있어서 좀 회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공채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반 회사들이 수많은 수시 공채들을 또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비온의 인재상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유비온은 굉장히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직 변화에 대한 혁신자,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자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리더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에 대한 어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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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다이어리 쓰기, 이벤트 참여하기입니다. 전공은 경영학이고요. 학점은 4.04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요, TAT, 세무정보처리 2급, 그리고 FAT, 회계정보처리 1급이고요. 커말 2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25점, 오픽이 IM2고요. 대내외 활동은 교내 금융 동아리에서 2년 5개월간, 또 금융 취업 동아리에서 3개월간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연합회에서도 1년 7개월간 활동을 했네요. 경력은요, 한경 회계법인 인턴 3개월, 닐슨 코리아 리서치회사 아르바이트 3개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1년 9개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1년 6개월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학점이 참 높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데요. 네, 저는 좀 자격증과 대내외 활동에 눈길이 가는데요. 네. 금융권이나 좀 재경 분야 취업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출판사 마케팅 직무 지원에 영향은 좀 없을까요? 네, 딱히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권에 대한 준비를 했던 친구인 건 맞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닐슨 코리아에서 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뭐 통계 분석에 대한 능력이니까 네. 이런 리서치에 대한 경험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마케팅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와우패스처럼 금융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그 교육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금융 관련된 교육 컨텐츠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한다면 이러한 배경적인 활동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혜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나요? 네, 저는 경력에서도 그런 인턴 경험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 한경회계법인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도 금융권에 지원하고자 하는 게 보였는데 네. 그런 지원자가 왜 마케팅 업무에 지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들께서는 좀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숫자와 사람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인 것 같다. 네. 그래서 학점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동아리라든지 회계법인 그 자격증 등을 통해서 네. 기본적인 재무 회계나 금융에 대한 상식을 좀 가졌다라는 점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개인적인 또 그런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력만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원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력은 굉장히 화려한데 네. 교육 관련된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는 네. 게 아. 아무래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경험들을 어떻게 교육과 연결시키느냐 이 네. 부분이 가장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유비온 자기소개서는 전체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로 학교 생활 및 기타 활동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자기소개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구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이 항목 자체는 굉장히 너프하고 네. 우리가 뭐 이를 통해서 직무적인 부분에 대한 강점을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끔 여기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성장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미션, 비전, 뭐 혁신적인 가치관 등이 잘 드러나는 자기 관련된 경험들이 성장 과정에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직무에서 특히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어떤 강점, 장점이 잘 드러나게끔 쓰면 충분히 직무적인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과 기타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금융에 대한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고 이것을 어떻게 교육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좀 넣어주시면은 충분히 이 안에서도 직무적인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답변 시 피해야 할 유형이 또 있을까요? 일단 성장 과정에서는 뭐 엄마 아빠 얘기 중심으로 가는 건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성격의 장단점에서 솔직하게 자소서를 쓰는 건 맞지만
또 지나치게 단점을 솔직하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학교 생활 및 기타 활동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 지원자가 직무 중심으로 꼭 써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문제 의도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학교 생활 중심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및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항목에 대해서 주인공은 소제목을 어떻게 썼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네, 다소 은유적인 소제목입니다. 두 분은 소제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보면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풀어서 쓴 네네.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그 본론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한 가독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경험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때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소제목을 작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뭐 은유적인 이 소제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 거면 확실히 끌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범용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얻지 못했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문장에서 명확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직설적이셨는데 함께 계시니까 굉장히 왕복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약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은유적인 소제목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이 친구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한데 네. 이렇게 은유적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호기심은 가지만 대체 뭘 강조하려는 걸까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럼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두 가지에서 명확하게 키워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과연 보여줄지는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시고 빨리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어린 시절 자기 개발과 노력을 강조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취득과 학부 시절에는 포토샵 수업 수강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 조별 발표 과제가 주어지면 총 22번의 팀 프로젝트 중 15번가량은 제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업무인 발표 프레젠테이션과 보고서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PPT 및 보고서 구성 방식을 한눈에 잘 들어오게 하고자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며 연구하였습니다. 회계 법인에서의 인턴 생활 당시 상사분께서 땡땡 씨는 깔끔하게 문서 정리나 자료를 참 잘 만들어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발표 PPT 제작을 부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꾸준함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문서 기획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똑순이 신입사원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네, 강한 포부가 잘 느껴지는데요. 문서 작성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적절한 답변이었을까요? 우리 박영환 네, 이름이 멘토님 어렵죠? 떠주십시오. 네. 실제적으로 여기 성장 과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서는 알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OA 능력, 즉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성장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본인의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드러났다. 네, 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번 답변을 통해서 면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질문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강조하는 건 꾸준한 자기 개발인 거잖아요. 아마도 이 친구의 의도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어필하고자 이런 키워드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력서상이라든지 이 항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자기 개발을 관심을 좀 갖고 하는 친구 같은데 이 학부 시절 말고 취준생이지만 최근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항목, 성격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이번엔 재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신속한 성격을 지녀 남들보다 일처리 능률이 높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근무하였던 리서치 회사 닐슨 코리아에서 장애인 패널 고용조사표에 대한 리서치 조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부를 입력하는 데 평균 20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설문지를 약 1,500여 개 정도 입력해야 했습니다. 주어진 설문지 입력 기간은 한 달이었기에 속도 있게 작업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부족한 인력으로 일 처리 속도가 더딤을 확인한 뒤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더니 일 처리 시간이 3분의 1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이는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저의 자세와 철저한 계획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도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여 일의 진행 사항을 빠르게 해서 업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평소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조리 있게 의견을 잘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할 때는 긴장되어 머뭇거리곤 합니다. 저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발표 연습을 하였습니다. 매주 동아리 회원들과 경제 스터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한 뒤 사설 칼럼과 일반 경제 소식 중에 한 가지를 정하여 동아리 총회 때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의견을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떨렸지만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발표 연습을 하였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저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대 울렁증을 극복하였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원활한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라디오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뭔가 라디오 사연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속한 일 처리를 장점으로, 부끄러움을 단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키워드, 이제 일 처리 능률이 높다. 그리고 남들 앞에 좀 부끄러워한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 처리 능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제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장점을 엿볼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되게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더니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장점을 어떻게 좀 더 발휘하는지 중심으로 보여줘야 좀 더 이게 증명이 될 것 같고요. 네. 단점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저도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가 많겠습니까? 네.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스터디 모임을 제시하면서 극복 노력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 위주로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성격의 장단점만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표현법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고민되는 용어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발과 개발, 쓸 때마다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단어죠. 우선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볼까요? 개발은 지식,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개발은요, 슬기,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줌을 의미합니다. 크게 차이나지 않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비슷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개발의 경우 좀 더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좋게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연구해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어 조금 더 다양하게 쓰입니다. 헷갈리는 단어의 의미, 정확하게 확인하고 쓰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학교 생활 및 기타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주인공의 소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네, 유명한 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식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혼자서도 멀리 갈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가진 어떤 팀워크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고 식상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는 의도가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뭔가 유추해서 소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만 보더라도 아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도록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박멘토님 본성이 나오고 그렇죠. 계십니다. 제가 편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멘토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크게 이 소제목
그냥 너무 많이 봐온 거라서 네. 네. 뭐 이게 뭐 문제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소제목의 그 의미를 극대화하지는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무 역량과 비전까지 나타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을 적었을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로 인간 경영을 통해 이러닝 교육 콘텐츠 개발 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비온에서 내세우는 인류 진보를 위한 지식 공유라는 타이틀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 또한 전공 강의인 금융시장론 과목에서 동영상 시청 및 독서를 통해 3D 프린터, 로봇 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에 대해 학습하는 등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AR, 사물인터넷 IoT 산업의 발전으로 곧 다가올 4차 가상혁명 시대에는 학교 및 여러 교육 분야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이러닝 산업의 원동력인 유비오는 이러닝 2.0과 에듀테크 산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100세 평생교육 시대에 걸맞게 평생학습 체제 개발로 세계의 스마트 교육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모듈 기반의 LMS 소프트웨어인 코스모스는 오픈소스로 다양한 학습기관에서 수강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높은 비전을 가진 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생활비의 모든 입출입 거래를 엑셀로 다루는 등의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성격으로 3년 동안의 금융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재무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한글 및 엑셀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본적인 OS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에게 입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콘텐츠 기획과 설계를 하며 내용 전문가들과의 능숙한 의사소통으로 학습 대상자들에게 최적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러닝 기획 운영 실무자가 되고자 배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글을 보는 느낌인데요. 우리 방영왕 멘토님께서는 적절한 네. 답변이라고 보셨나요? 일단 회사 소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만 봐도 유비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한 매력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위에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왜 교육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좀 이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약간 끊어서 보게 되면 인류 진보를 위한 지식 공유라고 하는 타이틀에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좀 드러나지 않아서 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마트 관련된 교육이 유비원에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끝에 보면 자신이 그래서 스마트 관련된 이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컨텐츠 기획 운영 실무자가 되겠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앞에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쓴 것과 나의 어떤 입사 후의 목표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자기는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성격이라서 OS 프로그램 잘 다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내용이고 여기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따라서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통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읽으면서 느꼈는데 장문이 너무 많아요. 네. 글이 길다 보니까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핵심을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문법적인 오류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짧게 작성해봤습니다. 네, 강민혁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 장점은 인재상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장점이 발휘되는 구체적 행동과 성과 중심 기술을 하라고 하셨고요. 단점의 경우 보완 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장점, 단점, 보완 노력 3개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강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변화를 만드는 사람.
저는 조직에서 활동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생회에 들어가 정치풍자극이라는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이었던 저는 극에 서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히 극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정치풍자극에서는 음향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음질이 좋지 않거나 제때 재생되지 못했던 음향 시스템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개별 분과에서 준비했던 음향을 실무팀에서 전담해 음질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시스템을 일원화하자 타 분과 사람들이 극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철저한 리허설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의 느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음향에 집중하다 보니 소품을 분실하는 등 작은 일을 챙기지 못하는 버릇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맡은 일에 충실하되 세부 사항을 잊지 않도록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고 더욱 안정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강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 많이 바빴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분량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함께 성장하는 것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팀워크라든지 조직력이 좋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함께 성장한다라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그냥 같이 잘했다라는 느낌보다 이제 본인이 좀 더 희생했던 부분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하이라이트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단점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 가지 소재에서 장단점을 뽑아낸 사례인데. 뭐 이런 사례가 가능해요. 아마 250자 구분해가지고 쓰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좀 단점이 뭐랄까 극복 노력이 이제 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뭐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고 했더니 더욱 안정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점인 것인지 아니면 다 극복했던 것인지 말 그대로 추가적인 또 단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떼어서 250자 정리 한번 해보시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혜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질문의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분 멘토님께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거기 안에 나의 직무적인 능력, 그다음에 회사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잘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교육 사업 쪽의 경우에는 교육업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가치관, 비전들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업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잘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강 멘토님께서는요? 되게 좋은 소재가 많았던 친구라고 제가 보여줬거든요. 네. 이력서 단계에서. 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내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아마 그러한 이유가 아직까지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이제 멘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역량 중심의 글을 좀 더 써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비온 출판사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들 마음에 불을 지를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안녕하세요. 첫해 박명석입니다. 네, 저희가 요즘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준생들은요, 그걸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진짜로 취업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 인사 담당자님들의 마음에 이 파이어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를 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직 아닙니다. 예비 아닙니다. 무려 현직 인사 담당자님들만을 초대를 해서 그 진짜 인사 담당자님들의 이 마음의 파이어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먼저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박규리 과장님, 그리고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불성 첫 번째 주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뭘까요? 뭘까요? 잘 모르겠네. 정말요? 다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뭘지 한번 네. 시작부터 면접을 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쵸.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로 일단 첫 회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다 인사를 하시고 계시는 현직 담당자분이시니까 그쵸?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이거 또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다. 네. 좀 감사합니다. 제 멘트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주셔서.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바로 인사입니다. 사실 이거는 비단 뭐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냥 언제든지 인사만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입사원이 돼서도 사실 많이 헤매잖아요. 신입사원들이. 취준생들이 확실히 알아야 이제 처음에 면접 들어갈 때도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에 대한 분위기나 그 기업 문화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걸 이해한 사람이 뭐 그 지원을 해서 면접 때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최우선 전략이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입사원이 가진 무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로 이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첫 인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네. 인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실 때 제가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혹시 뭐 전화 합격이었나요? 탈락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도 오늘 이 시간 정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필 인사법. 자, 저희가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입니다. 명석 씨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입사원 박명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앉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래, 앉아. 됐어, 앉아. 네. 신입 안녕. 너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겠니? 아닙니다. 지나가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신입사원은 옆에도 눈이 달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입사원 한 번만 해, 한 번만. 시끄러. 인사는 볼 때마다 하도록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명석입니다. 정말 인사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꽁트로만 해봤는데도 출근 첫날에 인사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분도 그 출근 첫날의 기억이 아마 있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좀 어색함 없애려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네. 그냥 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크기는 아까 저처럼 혹시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크게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오.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 다닐 때 이렇게 적당한 목소리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배웠을 때는 꼭 눈을 마주쳐야 인사하지 않고 뒤에서도 인사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아는 예의로는 예. 등 뒤를 보고 인사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불러서 출근 시간에 앞에 선배님이 가고 있으면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받는데 화장실에서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네. 배웠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남성, 여성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다가 인사를 하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약간 좀 이상하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네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계속 인사를 그러니까요. 하다가 인사를 멈추는 게 이상한 거죠. 네. 화장실에서 볼 일만 볼 수도 있고 있겠지만 이를 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저는 좀 어색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 제대로 안 받았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구나.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임원분이 계신 거예요. 임원분이 계셔서 임원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인사하면. 네. 그때 임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누구냐? 그때 이 닦던 걸 빼고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임원분이 가셔서 요즘은 신입사원 교육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어렵네요.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혼란스러우셨다는 것처럼 저도 네. 이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응용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배웠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 제조사였기 때문에 네. 어설프게 이제 나긋나긋하게 정중하게 네네. 인사를 하게 되면은 요즘 신입사원들은 패기가 없어 라든지 패기가 없다. 예, 패기가 없어.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세대 자체가 많이 올라있던 세대잖아요. 지금부터 네, 그쵸. 10년 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그럼 그때는 제가 아까 했던 꽁트에서 했던 그 정도 예, 면접장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 세대는 그랬어요. 아하. 굉장히 이제 패기 있고 열정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쵸. 이런 무기가 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예.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되시죠. 예. 네. 사실 인사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뭐 최소한 반은 간다. 요 정도의 그런 표준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말투하고 표정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사를 첫 번째 하는 게 면접 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병헌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병헌 미소요? 이를 이렇게 드러내고 웃는 비슷하게 배우 이병헌 씨가 이런 식으로 웃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얼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좀 비슷하죠. 네, 눈 2개 있으시고 코 예, 하나 있으시고.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저는 인사에 대한 것도 표정하고 목소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멘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인사를 할 수는 있는데 네네. 뒤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멘트. 그렇죠. 선배님 오늘 옷이 되게 멋있으십니다. 오늘 출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라는 걸로 조금은 차별화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신입사원 누굽니다라는 것보다 쟤는 참 괜찮은 신입사원이야라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인사 담당자들 마음에 불을 활활 피울 수 있는 최고의 신입사원을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분이 각각 생각나는 최고의 신입사원 혹은 최악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장 특이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인사로 바로 그냥 100점 바로 통과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짜 최고를 말씀해 주신 분께 제가 파이어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활활 타오르는 이 파이어. 네, 요거를 이제 하나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10개 모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기억나는 최고의 신입사원은 없고요. 아하, 네. 네, 최악의 그 신입사원 아니고 면접 보러 오신 분인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면접 대기실에 계실 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이 먼저 네, 인사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했더니 앉아 계셨는데 네 이렇게 인사를 받으셨네요 그분이? 네, 받으셨어요. 아하. 제가 더 당황했어요.
그분 어떻게 됐나요? 합격하셨나요? 아니죠. 아하. 뭐 이런 기본적인 그냥 예의. 네, 그분은 진짜 제가 들어도 약간 최악에 가까운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보다 더한 케이스들이 있나요? 뭐 월스트라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아, 그 한도 끝도 없는 것 중에 마지막 한과 끝 딱 말씀해 주시죠. 제 경험이 가장 월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신입사원 그 대규모 공채라는 곳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공채 연수를 하잖아요. 하죠. 거기서 이제 그 사령장이라고 나눠져요. 아, 네. 너의 배치는 여기로 한다 해서 사령장을 대표이사님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 혼자 나가서 연단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고개만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로봇인가요? 예, 네. 긴장을 너무 해서 나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밑에 다 보고 있고 사람들. 예, 그 평생 저희 동기들에게서 이제 놀림감이고 저로서는 진짜 이불킥의 흑역사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또 제가 했던 건데. 아, 그래요? 본인 경험담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 건은. 지금 파이어가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 경험담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그 전무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다른 사업장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끔 본사에 오시게 되면은 그분도 연배가 되게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고참 전무님. 좀 전무님이면. 예. 그분이 오시면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업무적으로 친분이 좀 있었기 따름이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오시는 걸 보고 팔짱을 확 꼈어요. 남자애가. 팔짱 끼고 전무님 오셨어요. 쌩글 웃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귀여워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어허. 아무도 안 그러는데 쟤만 저래. 처음이죠, 그런 경우는. 예, 쟤만 저렇고 그래 뭐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 애고 저런 게 또 있으면 문제다라는 말씀하셨죠. 아, 지금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 두 개를 들었더니 제 마음이 많이 기울었거든요. 예. 이걸 혹시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잡고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사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퇴근할 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아는 이제 신입사원 후배가 신입사원인데 되게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하죠. 근데 5시에 퇴근인데 밑에 남자친구가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나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런 사내 메신저로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신입사원의 패기를 보여줘 뭐 이런 멘트도 있었고. 아하. 껐죠. 이제 5시에 PC를 끄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선배들도 다 있는 상태에서 이 인사가 퇴근할 때 팀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 근데 조용한 정적 속에서 이제 걸어가서 마음속에 대뇌했던 게 팀장님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막상 이제 딱 도착을 해서 팀장님 얼굴을 딱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럼요. 그래서 팀장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이제 대뇌였던 팀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를 말 못하고 퇴근님 먼저 팀장하겠습니다. 아하. 퇴근님 먼저 팀장하겠습니다. 이게 더 센데? 이게 더 센데? 근데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먼저 이거 팀장. 어떻게 이겨?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신입사원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야. 왜냐면 감사합니다가 마지막 멘트였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직 그 회사에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원 과장님. 졌어요. 인정하시죠?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 마지막이 압권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고 어떻게 퇴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왜냐면 그것까지 해야 이제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외운 거죠. 그냥 외운 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이후로 뭐 별명 같은 거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요? 팀장님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변의 선배들이 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팀장 진급하신 분이 아닌가. 신입사원이 바로 팀장이 된 거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최고는 뭐 다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손성계 실장님께 이 파이어 1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취준생분들은 이 면접에 대한 인사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첫인상이 바로 3초 만에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 하나로 뭐 모든 게 결론이 난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사실 뭐 확실하게 100% 맞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겠죠.
저희도 면접관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면접관 교육이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오시는데 저희도 그분들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면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네. 우리 과장님도 합격이시고 네. 과장님 불합격이시고 하시는데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멜라니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55%가 얼굴, 외모, 제스처로 결정이 되고 목소리가 38%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90% 넘어간 거 아닌가요? 나머지 7%의 싸움이 면접의 컨텐츠 싸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첫인상과 인사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취준생들은 이렇거든요. 그냥 가서 무슨 얘기를 내가 해야 될까, 답변을 뭘 준비해야 내가 더 신선하게 느껴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네, 인사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네네네. 인사 그쵸? 다 연습하고 오잖아요. 그럼요.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특히 여자 취업생들 뭐 우리 서비스 업계는 특히 똑같이 하고 와요. 화장도 똑같고 머리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예. 제가 또 방송을 방송을 하고 있고 준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알죠. 정형화된 그 모습이 있어요. 네. 그게 거의 면접 시 의상, 뭐 메이크업, 헤어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들어와서 다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처음에 들어와서 문 딱 열었는데 넌 합격이고 넌 불합격,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뒤에 거를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 그거에서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놓지 말고 그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면접관 교육을 받는다. 그렇죠. 면접관을 역으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닙니다. 호감이 간다 안 간다. 너무 목소리가 밝고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호감이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웃고 있는 표정만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면접관 교육을 하는 것처럼 취업준비생님 그 분들은 그걸 아신다고 하면 역으로 밝게 웃으면서 호감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면접 때도 회사마다 좀 어떻게 인사하는 방법이 좀 다를까요?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한꺼번에 면접하는 그런 공채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명씩 뭐 1대1 면접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서 사실은 인사가 반드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고 수험번호를 불러줘야 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부드러운 IT 컨설팅 업종에 있었을 때도 면접 상황에서 앉으라고 하기 전에 앉으면 미운 털이 갑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건방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당황스럽고 저 사람 봐라 이런 이제 느낌이 갑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야.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중도의 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사례를 4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정석형이 있고요, 개성형이 있고, 시크형, 그리고 군대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어느 게 가장 괜찮은지 판단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좀 고쳐주시고. 네네. 자, 먼저 정석형입니다. 네. 딱 이렇게 90도로 일단 딱 펴고. 말은 안 하시네. 안녕하십니까. 282번 박명석입니다. 요게 정석형이었어요. 네. 뭐 그냥 다들 하는 인사죠. 네, 개성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를 위해 이 한 번 바칠 준비가 돼 있는 282번 박명석입니다. 여기까지. 탈락입니다. 네, 벌써 탈락했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다 봐주시고요. 너무 자, 급해. 자, 시크형입니다.
네, 287번 박명석입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자, 군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명석입니다. 10년 전이었으면 뭐 슈퍼스타죠. 예. 그쵸? 슈퍼스타죠. 네. 특히 이제 제가 몸담았던 회사 자체가 그 방위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 부문이 디펜스 프로그램이 있었던 회사다 보니까 이전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러네요. 군문화라든지 대부분의 그 보직 간부들께서 이제 ROTC나 이제 각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군 출신 분들이 꽤나 계셨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절도와 패기를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실이 있었죠. 바꿔 말하면 지금의 방위산업체에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면 이 4번으로 하는 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한창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나긋나긋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던 네네. 와중에 요즘 애들은 이게 없어서 좀 외롭다라고 느껴지시는 어떤 그런 그 고위 간부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험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또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아, 4번은 별로? 극혐인가요? 네, 극혐. 극혐이에요, 극혐. 네, 그러니까 너무 정말 너무 싫어 이건 아니지만 노력은 가상하나 우리 회사랑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하. 그러면 남은 1, 2, 3번 중에 고르신다면? 저는 가장 무난하게 1번이 낫지 않았을까. 네. 저도 1번. 저는 1번하고 3번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 괜찮았어요? 3번이 괜찮았습니다. 시크한.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느낌? 있어 보이고 그 뒤에 뭔가를 잘 살리면 3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살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죠. 네네. 왜 저렇게 인사를 할까? 자신감일까? 아니면 진짜 그냥 성격만 시크한 것일까?를 어허. 궁금하니까 뒤에 계속 물어볼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면접관에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천편일률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만 크고 하는 뭐 숙이고의 차이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있어. 그러네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약간 모험일 수도 있죠. 네. 예, 뒷받침이 돼야 되는 되는 얘가. 건데. 그러니까 진짜 뭔가 있는 사람만 있어 보이게 하라.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어쨌든 1번이 제일. 예, 아니, 뭐 사소한 차이일 수 있지만 저도 그 여성의 화장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에서 있었을 때는 네.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안녕하세요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떠실까요? 안녕하십니까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가 더 나을까요? 글쎄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인사는 까가 좀 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기업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 크기도 그냥 편안하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안녕하세요, 지원자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데 또 업종이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패기가 없어 보이니까 아하.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과 목소리가 네. 크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1번을 했을 때 뭐 특별히 고쳐야 될 점이 있나요? 회사에 와서 조금 기업 문화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를 수는 있는데 네네. 그 먼저 말을 내뱉고 주목을 시키고 인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말을 하면서 그냥 인사를 하셔도 되고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말하는 건 좀 가장 어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게. 예. 저는 그게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말하면서 모션하는 사실 이게 호텔에서 호텔 인사법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말하고 그다음에 모션하고 말할 때 상대방 쳐다보고 말하고 그리고 모션하고 이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어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해요. 그럼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을 말하고 하고 주목을 시키고 인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왠지 모션하고 그려보니까 이렇게. 호텔이나 뭐 예를 들면 항공사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좀 고쳐주실래요? 네네. 저도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282번 박명석입니다.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사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282번 박명석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5성급은 되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어색하죠. 이렇게 인사하는 네. 게. 어떻게 인사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저는 그냥 맨 처음에 했던 대로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인사하시고. 예, 일어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 친해진 상황의 아, 구성원들끼리 네.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다 하고 이렇게 모션하는 게 거의 그 100점에 가까운. 정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세 분에게 인사를 정말 제대로 배워본 것 같은데요. 면접을 앞두고 지금 취준생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면접 시즌이거든요. 취준생들에게 딱 한마디로 혹시 인사 이렇게 하면 최소한 반 이상, 70점 이상 먹고 간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분위기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파악? 예. 들어가서 면접관들이 좀 온화한 분위기로 앉아 있는지, 네. 아니면 정말 면접하시는 분들도 딱 정형적인 자세로 방송 면접? 앉아,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무표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혹은 뭐 되게 편하게 오셨어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캐치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되게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내가 이 분위기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친근한 척? 더 나가게 된다는 네, 거죠. 그거는 네, 너무 나가는 것 무리수가 같아요. 아닐까. 아, 그래요?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관분들? 예. 아하. 자기들끼리 사전에 우리는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라는 자기들끼리만의 합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무표정으로 가는, 이렇게 일관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싸하게, 누구는 온화하게, 이런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있을 때 과연 지켜야 될 매너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예의를 차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이전에 내가 몸담고 싶은 회사에 오래 다니신 자부심 있는 사람들 애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고라는 게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네요. 예. 거기까지는 진짜로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취준생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 그러니까요. 적이 거의 없을걸요. 네. 예, 저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인사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 그게 표현 방식이 군대 방식처럼 아까 인사하실 수도 있고, 뭐 어투에 따라서 혹은 억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다 무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의 분위기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업종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고 본인의 성격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은 남들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의 기본만 하시면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감만 있으시다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취준생분들이 정말 열심히 인사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운 대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그 말을 먼저 해야겠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